것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요. 후보자도 아실 수 있는데 사법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 설정입니다. 네. 그런데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 이후에 법원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사법농단 때도 문제가 됐는데 판사들이 헌재로 파견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네. 파견된 판사들이 네. 헌재 내부 여러 가지 비밀들을 유출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여자는 아니지만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파견 제도 자체가 뭐 이건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있어서 뭐 좋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법관을 파견하는 나름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파견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파견 제도는 계속 네. 유지하는 게 맞다. 네네. 일단은 뭐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 관련돼서도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거기에 기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적인 헌법 체계 또 헌법에 기반한 법률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헌법재판소 초기 때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위원 결정이 이제 위원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있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고요. 이제 법원은 이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이제 견해 차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입법적 해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명해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해주길 원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재판관이 법원 출신일 경우에 그런 목소리가 더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네. 재판소원 허용 여부도 계속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논구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자면은 재판소원 제도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좀 분장을 하고 있고 이제 상호간의 독립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 취지, 헌법 정신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적극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